보시면은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앞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이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스틴.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집에 대한 느낌을 다 알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소파나 이런 것들은 네. 같이 들어오지는 않죠. 네, 소파는 뭐 말씀만 잘하면 끼워주려고 생각해봐야죠. 아, 이거는 한번 이건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화장대이고요. 화장대 옆에도 이제 수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집 두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저스틴 하우스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이번 거는 스타일이 좀 박공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높이도 굉장히 높고요. 앞에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신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모델을 소개해 주실 대표님 한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네. 대표님이랑 회사 소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스틴 하우스의 이재호입니다. 네. 어떻게 설명해야지? 아까 어제도 했는데. 네,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스틴. 그러니까 저스트 다시 인 하우스라고 했어요. 집에 딱 들어가 보면은 집에 대한 느낌을 다 알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회사 이름을 지었고, 내부가 좀 작지만 작은 공간에 꽉 채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회사입니다. 네. 외부부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보니까 이제 또 현관문 바로 앞에 뒤 같은 것도 이제 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캐노피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별도 옵션입니다. 캐노피는 별도 옵션인가요? 네, 별도 옵션인 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이게 필요하면은 뭐 어닝이나 뭐 다른 걸 설치하셔도 가능하죠. 네. 네. 저 밑으로 해서 캐노피 밑으로 해서 어닝을 달게끔 원래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외부 마감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을까요? 이쪽은 이제 지금 리얼 징크라고 많이 하죠. 원래 리얼 징크라면 진짜 징크인데 진짜 징크는 아니고요. 이름만 리얼 징크고 네. 그 외부에 이제 징크의 느낌 나게끔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자재입니다. 리얼 징크 패널로 보시면 돼요. 내부에는 샌드위치 패널, 그러니까 스티로폼, 난연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리얼 징크 패널 호판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복합체입니다. 그것도. 네. 네. 뭐 만약에 리얼 징크가 아니라 알루미늄 징크나 티타늄으로 바뀌게 되면 또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네. 그냥 이런 가성비 좋은 리얼 징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또 옆에는 또 느낌이 또 다른데 옆에는 어떤 포인트를 주셨을까요? 이쪽 자재도 나무 느낌이 나긴 한데 이건 이제 그 메탈 사이딩이라고 해서 그 우드 메탈 사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컬러가 나무에 느낌 나게끔 코팅되어 있는 그 프린트돼서 코팅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샌드위치 패널처럼 복합체로 되어 있는 그 내부에 단열재 들어가 있고 열반사 단열재 또 붙어 있는 그런 복합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메탈 사이딩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약간 나무 느낌이 나게 포인트를 주신 게 또 네, 맞습니다. 정말 좋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외관상도 굉장히 예쁜 집이고요. 그러면은 안에 단열재는 혹시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에 보시는 그 리얼 징크 패널 자체가 150mm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패널을 거치할 수 있는 내부에 철골 구조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체에 있고 구조체하고 공간을 띄울 수 있게끔 또 나무 그 골조가 또 따로 들어가 있고 내부에는 알폰보드라고 그 제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고 이것도 안에 공기층이 이렇게 비어 있는 네,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mm 패널 있고 거기 공간층이 있는 부분에서 옵션으로 이제 별도로 뭐 주택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거기다 수성 폼을 쏘면은 주택으로 준공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고요. 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허가를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네. 그 주택 기준에 맞는 단열에 맞는 맞습니다. 단열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굉장히 이게 특이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건 골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경량철 골조입니다. 경량 철골조가 네. 되어 있고 건물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는 폭은 3.3m, 길이는 6.5m, 네. 그리고 높이는 4.1m입니다. 그러면은 저상 트레일러로 이거 운송이 가능할까요? 네, 저상 트레일러 이동 가능한 최대 높이라고 보시죠. 현장 시공이나 이런 데도 가능할까요? 현장 시공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공은 안 하고 만약에 이 집이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이제 1층 따로 2층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간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장 시공이 안 되는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실제 지금 있는 이 높이보다 4.1m보다 최대 높이까지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4.3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진행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돈이 비싸니까. 그래도 뭐 만약에 두 개를 합친다고 할 때 뭐 단열이나 뭐 이렇게 이런 취약점이나 그런 거는 누수 문제 없고요. 걱정은 예, 없을까요? 예. 네, 그런 것 걱정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셨던 제품하고 차이는 일단은 대부분의 농막 문을 열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 집은 농막만이 아니고 실제로 주택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서 단열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시를 무조건 뒀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뭐 신발을 바깥에 두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여기다 신발을 두고 그리고 또 신발장이 또 여기 있어요. 신발장이 네, 이렇게 있고, 있고 네. 또 위에 이렇게 뭐 하나 신발. 물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그래도 신발 놓을 수 있는데 때가 타니까 오르지 마시고 밑에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게 중문이 하나 있네요. 네네. 그래서 중문의 역할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신발을 벗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먼저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기,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열기나 그런 걸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전시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 단열적인 효과가 큰 부분을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차단을 해주니까 네네네. 그렇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실내가 생각보다 좁지는 않아요. 또 위에 보면은 복층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네, 복층은 조금만 이따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이 공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뭐 이게 집은 작지만 없는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이긴 하겠지만 여기가 메인 거실이면 이건 작은 미니 또 거실이 TV 볼 수 있는 거실입니다. 이 소파나 이런 것들은 네. 이게 같이 들어오지는 않죠. 네, 소파는 뭐 말씀만 잘하면 끼워주려고 생각해봐야겠죠. 아 이거는 그 한번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한번 연락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 집은 농막으로 하기에는 조금 고퀄이죠, 고퀄. 그러니까 안에 너무 꽉 차 있어서 진짜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이런데 좋은 데서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저희들은 그 농막 기준에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집은 뭐 작지만 농막으로도 사용되지만 주택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혹시 그냥 뭐 돼지나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네.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주말 농장 뭐 이런, 그죠, 이런 네.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벽체 마감은 혹시 이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거는 기본 구성이 이제 도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배가 아닌 그 알폰보드라고 해서 이게 단을 복합 단열체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회사 기준에서. 뒤에 있는 창은 어떤 거 쓰셨죠? 이거는 픽스 창이고요. 이거는 삼중 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데 또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벽이 두꺼운 게 꽤 보여요. 네네. 이렇게 잘 보시면 벽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벽체 두께로만 본다면 한 230mm 정도 됩니다. 아까 기본 단열체가 외부에 패널이 150mm 들어가고 내부에 공간층이 한 80mm 정도 되거든요. 마감까지 치면. 그러니까 80mm 정도 되니까 23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바닥도 아까 일부랑 똑같이 SPC 강화마루로 이렇게 시공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바닥 난방을 한 타입이잖아요. 바닥 난방한 타입에서 그 부분 자체가 쿠션감이 좀 있으면 그 조인트 부분이 좀 깨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밑에 그 바닥 마감하는 거를 강마루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네. 그럼 또 여기는 또 난방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일러, 전기 보일러로 해서 엑셀 난방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우리가 준비된 자료로 해서 사진 자료로 저희들이 보여드려요. 전기 필름이 아니라 보일러로 예, 제공하시는 혼수 난방입니다. 거라고 건식 패널이라 그래서 열전도 판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판이 있어요. 그 판에다가 엑셀을 끼워 넣고 그 위에다 또 열전도 판을 또 위에 덮거든요. 그래서 열전도판에서 복사열이 더 올라오게끔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일반 필름이나 판넬 그런 거 전기 판넬이나 그런 거는 보면 이불 덮으면 거기만 따뜻한데 그렇죠. 얘는 전체가 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 바닥 두께만 하면 어느 정도 돼요? 바닥 두께도 그냥 지붕이나 바닥은 그중 한 300mm 정도 되죠. 뒤로 딱 보시면은 여기 주방 공간이에요. 네. 주방도 이제 상하부장 똑같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또 옆에 아까 보시면은 그 늘어날 수 있는 폴딩 테이블. 네. 폴딩 테이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방을 넓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메탈 타일을 붙여놨는데 네. 바꾸고자 하는 알폰보드가 들어가면 예, 이쪽에도 물 튀어도 상관없어서 이거는 이제 빠질 겁니다. 또 앞에 보시면은 정말 큰 창이 있는데 이 앞에 창은 어떤 창을 사용하셨을까요? 일단은 저희들 회사 기본 제품은 전부 다 현대 LNC 창호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 걸 썼는데 갑자기 이름이 현대 LNC로 바뀌었어요. 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냉장고 공간이 뒤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네. 또 옆에 있는 냉장고 옆에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 수납의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옷 같은 거 놔두는 그런 공간. 네. 아 이게 또 옷장도 옷장 좁지 있고, 않고 밑에도 굉장히 있죠. 깊고 이렇게 많이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에 이렇게 많으신 걸 좋아하실 텐데 이것도 수납이고요. 남겨지는 공간 없이 다 이렇게 활용하신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집은 뭐 여기다 화장품 갖다 놓고요.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샤워장 앞이라고 옷장 아니면 냉장고 쓰는 공간 말고도 이쪽이 전신 거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름 파우더, 네, 나름 이게 화장할 수 있게끔 하고. 잠깐 화장 이렇게 고치고 나갈 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간 낭비를 줄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다 집을 쓰면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네.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하고 벽체가 좀 특이해요. 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봤던 제품에 비하면 화장실 크기는 좀 작은데 그 내부를 더 꽉 채웠고요. 아까 그거는 진짜 순수 농막의 기준에서 모든 상황들을 봤고 이 제품은 농막하고 주택의 중간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택도 그냥 완전히 살 집은 아니고 자기가 세컨하우스로 쓰는 그런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크지는 않고 그게 그렇다고 모자라진 않게끔 샤워도 할 수 있고 이건 허리선까지만 마그네슘 보드가 들어가고 위쪽은 다 편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많죠. 네. 또 편백나무는 또 습기를 잡아주는 그죠, 효과도 맞습니다. 있고 또 냄새도 이렇게 향도 내뱉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인테리어적으로도 나죠. 네, 따뜻하면서도 인테리어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럼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물이나 뭐 깨짐, 벽 이런 것도 걱정이 전혀 없겠네요. 예, 고밀도 목재 패널이라고 해서 뭐 금액을 비교하자면 타일에 비하면 10배 정도 비싼 겁니다. 근데 비싸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제 타일 같은 경우는 하자의 요소들이 좀 많고요. 좀 지저분하고 그렇고. 그 타일을 쓰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매지에 때가 끼고 그러면은 이게 청소하기 힘들 텐데 이런 게 훨씬 더 관리하기에 더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매한가지로 전신 거울이 있어서 예, 샤워하면서 다 보고 안쪽에도 전신 거울이 붙어 있어서 네네네.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집은 1층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원룸형 집으로 보시면 되고 다락의 공간이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오픈형 다락이 있고 이렇게 룸형 다락이 있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다락을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룸형 다락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은 그래도 높은 천장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전원주택 같은데 이제 높은 천장이 좀 약간 로망인데 여기서라도 이렇게 전등까지 포인트를 주셔서 그걸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이렇게 이제 엇갈린 방식으로 아, 포인트를 주셨네요. 네네 머리카락이 계단도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포 이렇게 네. 포인트를 올라가고요. 엇갈린 방식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서 머리 숙여야 됩니다. 이쪽 2층 다락, 그러니까 이 오픈형 다락의 공간은 이쪽이 1.8m 정도 되거든요. 1.8m라서 지금 이게 슈퍼 싱글이에요. 슈퍼 싱글 놓고 이렇게 공간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성인 남성분이 이렇게 쫙 누워서 쉬더라도 이게 예. 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뭐 이불을 깔고 했을 때 뭐 두 사람도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뒤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 잭하고 콘센트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랜선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외부 작업할 때 네.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낼 때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복도를 통해서 2층도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예.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하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는 복도는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화장대고요. 화장대 옆에도 이제 수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룸형 방입니다. 보시면은 이쪽 공간은 특히 아이들이 엄청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 애들이 있으면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쪽에 보면 그래도 투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좁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투명 망임 유리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뭐 이렇게 깨지더라도 안전사고를 좀 방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투명 망임 유리를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이 방의 공간은 그래도 뭐 꼬마들이 잔다면 3사람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고 어른도 한 2사람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뒤에도 보면은 이게 수납 공간이 네네. 만들어져 있네요. 이쪽부터 볼까요? 네.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옷장. 그리고
숨어 있는 공간이 이쪽에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까 1층에서 볼 수 없었던 네. 그 화장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수기가 이제 위로 올라갔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온수기고요. 네. 50m 온수기고 이게 이제 전기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안 쓰면 얼기는 얼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얼기는 얼는데 만약에 이렇게 온수 이거 같은 게 보일러잖아요. 이게 난방으로 쓰는 보일러거든요. 근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안에 그 수동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이쪽에 난방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동파는 안 일어나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전체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얼어 터져요. 온수기는 얼 수가 있고. 얼 수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부에 있는 물을 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건 싱크대 하부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좀 이따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면은 이 공간도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놔져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굉장히 있어요. 좁아 보이지가 않고요. 네. 숨은 곳곳에 또 콘센트가 뭐 있습니다. 네. 콘센트도 많이 있어서 여기서 스마트폰 충전하면서 아니면 뭐 노트북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LED 등이 여기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눈이 좀 덜 아파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기가 수도 인입 라인입니다. 인입 라인. 네. 인입 라인 안에 이게 이제 열선이에요. 열선이 이제 배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이게 다 들어가면 땅속까지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타고 오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도는 이게 자동으로 온도 센서가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열선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수도 자체는 얼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집안에 있는 물, 그렇죠. 집안에 여기에서 배관이 가서 수도꼭지나 이런 데까지 물이 차 있는 부분에서 그건 얼고 온수 탱크도 물이 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을 빼는 장치는 보시면은 밸브를 이제 이게 여는 건데 연 걸 다시 잠그고 그러면 밑에서 들어오는 수도는 잠기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걸 열고 여기 에어 호스를 끼우면 네. 이제 이쪽에다 이 수돗물을 틀면은 에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 있는 물을 싹 다 밀어내고 네. 물이 빠지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네. 모든 온수기의 물도 다 빼고 수돗물도 다 빼고 샤워기도 다 빼고. 겨울철에 만약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네. 뺄 수도 있고 그렇죠. 외부에 있는 물은 얼지는 않으니까 이제 네. 필요할 때 다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네.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네. 대표님 직접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모델 컨츄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컨츄리 모델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3,63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네. 3,630만 원이라고 하시고요. 네. 뭐 여기서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한 거죠? 예, 예. 옵션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집 외에 들어가는 데크나 이런 시설들은 다 별도고요. 네. 이게 이제 농막일 때는 요즘에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고 네. 단독 주택으로 쓰거나 뭐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네, 하시면은 별도 허가를 옵션은 추가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진행하실 거면은 앞에 있는 데크나 이런 부분까지 정식으로 허가를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더 좋은 이렇게 전원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하나 빠진 거라고 치면은 이동식 주택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이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금액 자체는 그냥 단순히 집값이고 이동에 대한 비용들은 별도 발생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나 그런 주택을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땅을 사야 되는 땅값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들어가는 이 집을 가져다 놓기 전에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정화조, 수도, 기초, 전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도 준비 비용에 포함시켜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동식 주택이니까 이동하는 비용들 설치하는 크레인 장비나 또 가서 이제 설치하는 작업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또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 정도 규모 같으면은 한 외비용으로 농막으로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반 시설하고 이동 설치까지 친다면은 그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막 필요한 경우 뭐 네. 기초공사나 아니면 신고나 이런 것들, 농막 신고나 이런 것들도 대행을 해주시나요? 신고는 직접 저희들이 대응은 하지 않고요. 서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농막에 필요한 서류들이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 보면은 평면도 그리고 건물 배치도 그 정도 수준들은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보면은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 세움터라고 있어요. 그런 거 뭐 직접 들어가서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들 코칭을 해드리니까 직접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류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맞춰드리고. 그럼 기초공사나 이런 것들은 혹시 대행을 해주시나요?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비용들이 좀 많이 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 가까운 횡성이나 양평이나 그런 근처에 그래도 한 100km 안쪽에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은 조금 괜찮겠지만 어쩔 수 없이 관리비나 경비가 들어가니까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제주도 한다는데 저희들이 가서 기초공사하고 있으면 그 경비가 더 많이 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역 업체를 활용하시고 그 지역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조인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작업에 대한 코칭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스틴하우스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농막 전시장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어떤 다양한 모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원주에 방문을 하셔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집 두 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